네, 안녕하십니까. 해주매 연구소를 맡고 있는 강동주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과 그 속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이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이제 한국전기연구원의 이제 김종률 박사님 자리해 주셨고요. 김종률 박사님께서는 이제 전기공학 전공을 하시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디지털 에너지 시스템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모빌리티 관련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좋은 말씀 기대를 하겠고요. 맨 좌측에는 이제 손영진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공학 박사신데 학사와 이 석사를 이제 재무를 하셨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등이 자산운용사에서 에너지 인프라 쪽 투자 업무와 관리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 오늘 주제가 그 이모빌리티인데 뭐 두 분은 차는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디젤 차. 저도 디젤 차.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알아보고 있고요. 뭐 강 박사님도 디젤 차. 저는 최근에 가솔린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뭐 두 분보다는 나은 것 같고요. 네. 전기차가 많이 타기는 탑니다. 저희 주변에도 지금 최근에 전기차로 바꾸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또 바꾸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10분이면 10분 다 하시는 말씀이 좋다. 그러니까 뭔가 전기차를 타면 물론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도 좋지만 뭔가 어떤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뭐 보고 그 데이터화로 어떤 운행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그게 또 재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충전 같은 거는 이제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아직 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다 뭐 다음에 차를 바꾸실 때는 전기차로 바꾸실 예정이죠? 저는 자율주행 전기차로.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그 전기차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에너지 신산업이 뭐 20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좀 사업 모델이 뚜렷하게 발굴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올해 몸담으신 분들로서 이렇게 에너지 신산업이 어떤 현황과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에너지 신산업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또 에너지 신산업이 왜 안 되는지도 뭐 이미 답도 이미 많이 나와 있죠.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사실은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뭐 또 되짚어서 복기를 하자면, 근데 결국은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 관점인데, 지금까지 경제성을 이제 논할 때 항상 명확하거든요. 화석연료 대비 청정연료, 그러니까 그린 신재생의 연료비 관점에서 누가 더 싸냐. 근데 그러면 당연히 경제성만 따지면 당연히 화석연료가 유리하죠.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 그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뭔가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건데, 당장 거기서부터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뭐 사업 자체가 이미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뭐 정부도 계속 에너지 신산업 발굴, 뭐 확산 얘기 많이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그 문제를 들여다 보면 이제 이 산업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죠. 결국은 어떤 이제 구조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뭐 법률적인 지위, 뭐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되는 법적인 사항들이 이제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규제 위주로 가 있고, 뭐 되는 게 없어요. 사실 에너지 신산업을 하려면 뭐 하나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것들도 현재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이고. 네, 그 에너지 신산업에 오래 몸담으신 분답게 기술과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짚어주셨고요. 그 말미에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투자 전문가로서 이제 돈의 관점에서 한번 왜 잘 안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일반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떤 그 이제 뭐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단 전기가 좀 메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은 사실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의 어떤 한전이 제공하는 서비스 매우 만족스럽거든요, 솔직하게.
뭐 싼 전기 요금으로 뭐 마음껏 전기 쓸 수 있고, 물론 이제 누진제 때문에 좀 어려웠던 적도 있지만 여름 한철 빼면 또 누진제도 개편돼서 사실은 큰 부담이 아닌, 그러니까 뭐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 잘 사용하고 뭐 정전도 없고 좋은 서비스를 잘 누리고 있는 사용자 경험 하에서 뭐 정부가 계속 이제 뭐 에너지 신산업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은 어떤 새로운 내가 탄소를 내가 중립을 달성해야 돼라는 개인적인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뭐 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되게 사명감 있는 사람 빼고는 사실은 지금까지 되게 만족스러워서 어떤 여기에 큰 관심을 못 기울이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만 제가 말씀하시죠. 또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에너지 신산업을 뭔가 서비스를 내가 찾을 이유가 지금은 별로 없죠.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근데 그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사실 그 근원이 되는 이유는 요금제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정에서 전기 많이 써도 에어컨 팡팡 써도 보통 집에 한 10만 원 잘 안 넘거든요. 여름에 한두 달. 근데 그거 뭐 그 요금을 조금 10,000원 줄이려고 뭐 DR을 할까요? 참여 안 하겠죠. 뭐 ESS 가정용으로 안 넣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기로는 결국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동의는 요금제가 다양한 요금제가 나와요. 우리 통신사처럼. 통신사는 굉장히 고객 맞춤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요금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에너지도 요금제가 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좀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요금제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비스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찾아가면서 비싸더라도 그 요금제를 쓰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또 큰 요인도 사실은 좀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그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제약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런 제약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분야나 이모빌리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모빌리티가 우리는 이제 자주 쓰고 있는데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 모빌리티가 에너지 신산업의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어떤 역할과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모빌리티는 뭐 이제 뭐 영어로 모빌리티라는 뜻은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냥 이동 수단, 뭐 이동체 이제 이런 개념이 될 거고요. 앞에 이제 E가 붙는 건 이제 일렉트릭의 약자로 해서 이 모빌리티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그 구동력을 발생시켜서 뭔가 이동을 시키는 이동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우리가 디젤이나 휘발유를 써서 내연 엔진을 통해서 구동력을 발생시켜서 이제 차가 움직이는데,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시키고 그게 이제 결국 차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원리. 그래서 전기로 움직이는 이제 모든 이동체는 다 이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가려면 탄소를 많이 줄여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줄여야 되는 영역이 수송 영역들. 그러니까 수송에서 쓰는 이동체들에서 지금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전기로, 특히 전기라도 다 신재생으로 이렇게 쓰자라는 게 이제 이 모빌리티 쪽에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수송 부분의 전기화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런 데도 그 전기화를 해서 수송 부분을 바꾸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물류센터 같은 데 가면 이 지게차들, 포크레인 지게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디젤 발전기로 쓰다가 그게 또 전기화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전기로 이게 이동을 시키거든요, 리프트가. 그리고 또 전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를 너무 자주 충전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가자. 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수송 부분에서 전기화는 이제 뭐 굉장히 급속도로 갈 거고 큰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모빌리티 시장을 굉장히 이제 크게 보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 현차, 기아차 이런 데 있고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 시장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작점이 전기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만
다 똑같거든요. 결국 이 모빌리티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되는 건 모터, 구동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 부분,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이제 시스템화해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모든 이 모빌리티에서 다 공이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전기차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모빌리티까지 확정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차가 지금 UAM이라고 Urban Air Mobility,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그 플라잉카 뭐 이런 차가 날아다닌다 이런 느낌인데 헬리콥터랑도 비슷하고요. 하여튼 UAM이라는 이 컨셉을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이제 우버였거든요. 네, 우버가 이 UAM을 개발해서 택시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UAM 지금 국토부 중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현차, 한화 에너지, 한화 시스템 그쪽에서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 많이 걸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은 전기차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UAM이라든지 또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당연한 얘기지만 선박들, 선박들도 다 전기 추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철도도 지금 원래 철도는 이제 고속철도는 전기를 쓰긴 하지만 아예 연료전지를 탑재한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전기철도, 수소 트램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모빌리티 쪽에 어떤 전기화는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이 모빌리티의 시장은 엄청나게 이제 저희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조금 또 이게 확대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또 확대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많이 확대가 된 이후에 이게 또 에너지 신산업과 어떻게 좀 엮을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그냥 제가 좀 생각나는 걸 이제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분산 자원, 그러니까 분산 또 자원이라고 이제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생산 그 설비가 잘 아시는 원자력 발전소, 대형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전선을 통해서 지금 집에서 전기를 다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형의 한 곳에 엄청나게 큰 설비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라면 이 분산 자원이라고 하면 크지 않은 용량,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이겠죠. 가정 집에 태양광을 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섬 같은 지역은 풍력 발전기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좀 설치를 해서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료전지 또는 전기 이모빌리티도 이제 분산 자원이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이런 전기를 좀 생산하거나 또는 좀 저장하거나 또는 소비를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소비자 단의 작은 크지 않은 여러 다양한 이런 자원들, 전기 설비를 저희는 분산 자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모빌리티도 저희가 보기에는 분산 자원으로 하나로서 이제 활용성이 굉장히 저희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